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37강을 시작합니다. 37강 첫 번째 글자는 큰 건축물을 만들거나 배가 먼 길을 떠날 때 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신께 고사를 지내는 알릴보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소우, 아랫부분에 입구가 있습니다. 소우의 글자는 아랫부분에 다른 글자가 결합되면 이 꼬리 부분이 떨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신에게 입으로 무사하기를 바랬던 알릴고,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신에게 입으로 무사하기를 바랬던 알릴고. 자, 활용어에는 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예자에 알릴고를 써서 미리 일러서 알게 한다는 뜻이 예고입니다. 다음은 보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보자는 알릴보, 갚을보 같이 씁니다. 알릴보자에 알릴고자입니다. 알려서 바치거나 베풀어서 알린다는 뜻이 보고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공평할 공입니다. 공평할 공은 수확한 농산물을 자기 몫만큼 이렇게 앞으로 끌어다가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너도 이만큼, 나도 이만큼 이렇게 공평하게 똑같이 수확물을 나눈다는 글자. 공평할 공 정리하겠습니다. 수확물을 나눈다. 사사롭게 개인별로 공평하게 나누는 공평할 공. 수확물을 나눈다. 개인별로 사사롭게 공평하게 나누는 공평할 공. 성공후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먼저선 공평할 공, 뒤후 사사사. 사사사는 개인적인 이란 뜻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이익보다는 여러 사람 공동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말이 성공후사입니다. 다음은 열매과 실과 과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과일나무에 과실이 무수하게 달렸어요. 그 부분, 과실이 동그랗게 달린 부분을 네모 4개를 써서 밭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었고, 그 아래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밭점 모양으로 달려있는 과실나무, 열매과 실과가. 열매가 주렁주렁 밭점 모양으로 과실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과 실과과. 인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할 인자에 열매가를 써서 원인과 결과를 두 글자로 줄여서 인과라고 합니다. 성과라고 하는 말도 있죠. 이를 성자에 열매가를 써서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성과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뼈골입니다. 뼈골은 여러분 갈비탕 드셔본 적 있죠? 갈비탕의 뼈에는 구멍이 나 있고 그 바깥은 살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글자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구멍난 뼈가 있고 그것을 감싸고 덮은 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고기 몸 신체라고 그랬습니다. 구멍난 뼈를 감싸고 덮은 살이 있는 뼈를 강조한 뼈골입니다. 구멍난 뼈를 감싸고 덮은 살이 있는 뼈를 강조한 뼈골. 뼈골이 들어간 사자성어 언중유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원의 가운데 중 있을 유자의 뼈골입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평범하고 보통스러운 표현에 만만치 않은 숨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 언중유골입니다. 다음은 입 비뚤어질 괴입니다. 입 비뚤어질 괴는 신이 내린 재앙, 신이 내린 형벌입니다. 그래서 입이 돌아간 구완 와사를 뜻하는데 입이 돌아가고 얼굴이 찌그러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본인도 참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이건 신이 내린 형벌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구멍난 뼈가 있고 감싸고 덮은 살은 없고 대신 입이 있어서 입이 돌아간 입 비뚤어질 괴. 구멍난 뼈에 감싸고 덮은 살은 없고 입이 돌아간 입 비뚤어질 괴. 이건 재앙이라는 글자하고 나중에 연동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진할 과자입니다. 앞서 배웠던 입 비뚤어질 괴, 흘러간다, 간다는 쉬엄쉬엄 갈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입이 비뚤어지도록 시간이 흘러가 버린 진할과. 입이 비뚤어지도록 시간이 흘러가 버린 진할과. 주로 이 진할과자는 좋지 않은 결과, 흘러간 시간을 진할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활용을 보겠습니다. 과오하면 진할과자에 그릇될 오를 써서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과오라고 합니다. 과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할과자에 갈거자. 지나간 때를 과거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구할구자입니다. 구할구자는 저 그림을 보시면서 자, 짐승의 털가죽을 벗겨서 펼쳐두었어요. 그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짐승의 털가죽을 좌우 위아래를 펼치고 앞발, 뒷발 벌리고 머리는 없애서 펼친 털가죽 구할구. 이 구할구는 아주 추운 겨울에 이것을 반드시 구해 입어야 추위를 지낼 수 있으므로 참 귀한 물건인데 찾고 구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동물의 털가죽을 좌우 위아래로 펼치고 앞발, 뒷발 벌리고 머리를 없애서 펼친 털가죽을 뜻하는 구할구입니다. 구할구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청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할 청자에 구할구를 써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 청구란 말입니다. 다음은 구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할구자에 직분직을 써서 직업을 구한다, 직장을 구한다는 뜻이 구직이란 말입니다. 네, 다음은 공구자입니다. 축구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실어두었습니다.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둥근 알 모양처럼 생겼고 구슬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입니다. 구슬처럼 생겼고 가죽을 구해서 공을 만들었던 둥근 알 모양 공구, 구슬처럼 만들었고 가죽을 구해서 만든 둥근 공구. 자, 공구가 들어간 사자성어 전력투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전의 힘력, 던질트 공구자인데 어떤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인다는 뜻도 있고 또 야구에서 투수가 온 힘을 다해서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것을 전력투구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삐침별입니다. 삐침별은 회초리 모양입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짐승이나 노예나 그 아래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렸다는 뜻입니다. 회초리 모양의 삐침별, 회초리 모양의 삐침별. 삐침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아니고 획을 이렇게 쓰는 방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삐침, 반대는 파임이죠. 삐침, 파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회초리 모양의 삐침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스린다는 뜻. 주로 다른 글자와 활용되기 때문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다스릴 윤, 성윤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손이란 기호가 있고 앞서 배웠던 삐침별이 있습니다. 손에 쥐봉, 회초리를 들고 아랫사람들을 다스린다. 노예를 다스린다. 라는 뜻이겠죠. 자, 손에 쥐봉을 들고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윤. 손에 쥐봉, 회초리를 들고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윤. 뜻이 좋으니까 이것을 성으로 가져와서 성으로 씁니다. 그래서 성윤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임금군입니다. 자, 임금군의 글자 구조는 앞서 배웠던 다스릴 윤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다스리고 입으로 명령하는 것은 임금이다 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임금군입니다. 다스리고 입으로 명령하는 임금군. 임금군이 들어간 사자성어 2개 있겠습니다. 임금군이 들어간 사자성어 2개 보겠습니다. 군신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군의 신하신, 있을 위에 올 의자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오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사군이충입니다. 이 사는 일사도 되고 섬길사도 됩니다. 임금군의 서의의 충성충입니다. 화랑도의 세속 5개종의 하나인데 사군이충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으로 다해야 한다는 뜻이 사군이충이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고울군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앞서 배웠던 임금군이 있고 그 다음 고울읍의 변형이 있죠. 이 고울은 몇 번지에 있습니까? 31번지에 있죠. 그래서 이게 3자 모양을 먼저 쓰고 1자 모양을 뒤에 쓰는 겁니다. 임금님이 통치하는 고울이 고울군. 임금님이 통치하는 고울이 고울군. 고울군이 들어간 활용어 군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울군의 지킬 숫자. 한 군의 행정적, 정치적 사무를 맡아보는 으뜸인 벼슬이 군수입니다. 자, 그러면 37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 봅시다. 자, 알릴고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뜻.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신에게 입으로 무사하기를 빌었던 알릴고 공평할 공입니다. 수확한 농작물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개인별로 사사롭게 따로따로 공평할 공. 열매가 실과과입니다. 열매 모양이 주렁주렁 밭전 모양으로 달려있는 과실나무 열매과 실과과. 다음 뼈골입니다. 구멍난 뼈를 감싸고 덮은 살이 있는데 뼈를 강조한 뼈골입니다. 입 비뚤어질 게 신이 내린 재앙입니다. 구멍난 뼈에 살은 없어지고 입이 돌아가서 입 비뚤어질 괴. 진알과자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 흘러간 시간을 뜻하는 진알과입니다. 입이 비뚤어지도록 시간이 흘러간 진알과. 다음 글자는 구할구자입니다. 동물의 털가죽. 좌우 위아래로 펼치고 앞발, 뒷발 벌리고 머리를 없애버린 펼친 털가죽 구할구. 다음은 공구입니다. 구슬처럼 가죽을 구해서 만든 둥근 알모양 공구. 다음은 삐침별입니다.
회초리 모양 다스린다는 뜻 삐침별, 삐침별. 다스릴 윤 성윤입니다. 손에 지휘봉, 회초리를 들고 아랫사람이나 짐승이나 노예들을 다스릴 윤 성윤. 임금군입니다. 다스리고 입으로 명령하는 사람 임금군, 임금군. 다음 고을군입니다. 임금님이 통치하는 고을이 고을군, 고을군. 네, 여러분 37강 이야기 한자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두세 번 바른 배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38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